단장한테 모든 자율권을 주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들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 뭔가 그의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로만 뭐 벤처해가지고 유니콘 기업을 몇 개 만들고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웃기지 말라 그랬어요. 아주 있잖아요. 정말 세상 깜짝 놀라게 그는 펀더멘털 리서치 하던데요. 안 그러면 돈 되는 거 할 겁니다. 제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대학원생들이 이제 대학원에 우리 방에 들어오겠다고 하면은 우리 연구단은 적어도 나노입자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다. 왜냐하면은 지금 인프라스트럭처 갖춰져 있는 거나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요.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보다 나은 데가 없어요. 우리 연구단보다 더 나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지난 한 8년간의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 연구단에 근접하는 데가 없어요. 노벨상 받는 논문들은 그 업적이 나온 것들은 일반적으로 저도 그랬고 빨라야 40대 초반이에요. 주로 30대 후반에서 발표한 논문들이 결국은 한 60 지나서 노벨상을 주로 받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그만큼 오랜 동안 검증 기간을 거쳤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가장 쉽게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사람이 그 논문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가, 사이테이션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게 상관관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실제로 이게 맞추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그게 지금 인용 횟수가 3,000번이 훨씬 넘었죠. 이것도 이거는 이제 4,000번. 구글 사이언스에서는 4,000번 가까이 되는 거예요? 예, 3,000번. 구글 스칼라 하면 4,000번 이렇게 인용이. 지금 뭐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어요. 지금 더 늘었죠. 이게 지금 벌써 한 그 당시니까 벌써 6개월 지났으니까 이게 웨브 사이언스 3,000번 확실히 넘을 거예요.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된 논문이죠. 그다음에 이 기술이 이제 두 가지 논문을 베이스로 하는데 특허가 한화케미칼의 기술이 전이돼서 실제로 대량 생산까지 성공했죠. 대량 생산 성공했고, 근데 결국 뭔가니 나노가 한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나노 프로덕트 중에서 대표적인 그게 뭐냐? QLED예요. 네이처나 사이언스의 논문을 쓰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어려운 건가요? 아, 얼마나 어려운가 하네요. 예. 그게 표현하기 참 쉽지 않은데, 일단 이제 제가 네이처 논문이 가장 어려웠으니까요. 우리 서브미션이 2018년 6월 15일에 서브미션 됐거든. 그래서 딱 1년 반 걸려가지고, 딱 1년 반 더 걸렸죠. 그죠? 1년 7개월 걸렸네요. 1년 7개월 걸려가지고, 보십시오. 2020년 1월 15일 날 커버가 나왔거든. 심사 과정이 그만큼 엄정하다는 겁니다. 논문을 4번 교정했어요. 4번 수정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네요. 제가 이 매뉴스크립트를 한 50번 이상 수정했어요. 예, 어디서 봤습니다. 논문을 그냥 수정한 게 한자 수정한 게 아닐까 하네요. 50분 이상 보고요. 수정했어요. 네이처는 더 심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이처에서 일단 네이처에 시도해보는 자체가 자기가 생각에는 네이처에 한번 던져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 편집장이 에디터가 에디터 선에서 90% 날아갑니다. 90% 날아가요. 한 92, 3% 정도는 7% 남을까 말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정부가 이렇게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은 국가 R&D 예산을? R&D 예산은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20조 정도 돼요. 예,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GDP에 비해서 연구비가 그게 자랑스럽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부에서는 말씀하시는데 뭐랄까 일단 있잖아요. 일단
결국은 과학자에서 가장 성공 요인이 뭐냐? 저는 한마디예요. 프리덤. 자유로움이에요. 자유로움. 과학을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있잖아요. 결국 있잖아요. 아무도 못 해본 일을 하는 거는 그거는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방법까지 잘 안 되거든요. 좀 미쳐야 돼요. 저도 보면 제가 보기에 저도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가끔 정상이 아닐 때가 있다가 저도 생각, 왜냐면 집사람이 자주 그런 이야기 하니까 자주 그런 생각이 제가 들 때도 있는데 뭐 다른 사람이 보면 오죽하겠어. 근데 일반 그건 자유로움이거든요. 자유로움이거든요. 그건 자유로움을 줘야 돼요. 근데 교수님 말씀하시는 자유로움, 네. 이 핵심적인 건데 그걸 그걸 가로막는 건 뭡니까 그러면? 결국은 뭔가니 돈 준 만큼 거기에 대해서 그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에 감나라 대추나라 들어오는 거죠. 관료들이 그럽니까? 결국 뭐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관료주의는 타파해야 돼요. 그것들이 과학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벤처는 다 마찬가지예요. 말해야 될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 IBS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이에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지만 이것들이요 그거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 면에서.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제 연구비가 소리가 날도록 억소리가 날도록 큰 연구비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이 몇 사람한테 주어지니까 이것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들 때문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으면은 좀 안 좋은 면들은 약간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제 IBS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많이 잠잠해졌지만 첫 번째 우리가 만들어질 때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른 말 표현은 좀 왜곡됐다. 그러니까 자율성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단장을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을 선임하고 단장으로 이렇게 뽑고 그 다음 단장한테 모든 자율권을 주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들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 뭔가 그의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엉뚱한 나쁜 교수들이 있거든요. 나쁜 교수들이 해가지고 그 좋은 머리를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나쁜 짓에가 연구비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막으려고 규정을 좀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99%예요. 그러면은 이게 행동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조차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무원들은 책임지기 싫거든. 사고 터지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옥점이는 거예요. IBS도 마찬가지예요. IBS도 첫 번째 많은 자율권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IBS 하다 보면 또 이게 큰 연구비를 다뤄보지 못한 이제 단장들이 어떤 식으로든 있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들이 이제 실수한 것도 있고 어떤 가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해오던 걸 그냥 그대로 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걸린 거야. 걸려가지고 하면은요 완전히 또 전체가 다 IBS 전체 규정을 확 바꿔버리는 거야. 그 내부 구성원들이 저지르는 비리, 범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규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 이제 그 규제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들은 많이 있잖아요. 언론적인 면에서. 그렇긴 한데 내부에 자꾸 사고가 터지니까 어떤 그런 쪽에 보면 IBS 내부 어떤 연구단 내부에서의 자정 노력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건 비싼 맥락인데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안 지키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논문 표절하고 남은 거 데이터 패브리케이션하고 한 방에 그건 절대로 용납해요. 연구비 저는 학생들 항상 해요.
이런 한 푼도 뭔가니 이거는 국민 혈세다. 함부로 흐트러 쓰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 이야기 제가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거는 그런 점에서 약간의 있잖아요.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은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하나하나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그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과학뿐만 아니라 벤처를 활성화시키는 데 마찬가지예요. 교수님 전에 축적의 시간에 예. 집필하실 때 예. 우리나라는 벤처 환경이 열악해서 아까 나는 말씀드렸잖아요. 벤처 안 하겠다. 그리고 하려고 하는 학자들한테 말리고 있다고 예. 하셨는데 예, 그 당시에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네, 이거는 왜냐면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반드시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금 사이테이션 노레이터 다 선정된 시카고 대학 총장은 알리비 사토스, 그 다음번에 이 문지 바이밴드 MIT 교수. 아까 리스트 그 리스트 다시 돌아갈게요. 나노 입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대가들 있죠. 얘는 잘 모르겠어. 얘는 잘 모르겠는데 얘는 벤처 지금 3개째 하고 있고요. 벤처요. 얘는 지금 있잖아요. 얘가 세운 벤처하고 나노시스란 벤처하고 얘가 나노시스란 벤처하고 그 다음번에 얘가 세운 QD비전 회사하고 거기서 나온 특허들을 삼성에서 가져가서 삼성 QLED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반 기술이 된 게 얘들 기술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백신이죠. 예. 아닙니까? 그렇죠. 백신이 있잖아요. 모더나라는 회사 들어보지도 못했죠. 모더나. 파이자는 들어봤지만 모더나는 들어보지 못했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왜 모더나 백신이 어떻게 개발했는지 아세요? MIT하고 하버드에 있는 교수들이 있잖아요. 죽이 맞아서 백신이 개발된 거예요. mRNA 전문가인, 제가 성함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분하고 실제로 거기에 초대박 난 사람이 뭔가니, 또 한 사람이 뭔가니, 밥 랭어 교수래요. 밥 랭어 교수라고 MIT의 화공학 교수예요. mRNA를 지질로 만든 그 나노 입자 안에다가 mRNA를 딱 가둬가지고 요게 백신이 되는 거예요. 그 밥 랭어 교수는 20개 특허가 세운 회사가 20개. 그 다음번에 나스닥에 상장한 게 10개. 원천 기술들은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유니스트 이런 데 다 있어요. 그리고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원천 기술들이 정말 대박이 날 원천 기술들의 많은 부분들은 대학교에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학교에서 제대로 된 벤처를 못 만들게 환경을 만들면 말로만 뭐 벤처 해가지고 유니콘 기업을 몇 개 만들게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웃기지 마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소위 말해서 노벨상급 논문이라는 이 2개 논문을 해가지고 이 논문 내기 전에 그때 현명했던 게 특허를 다 걸었거든요. 논문 내기 전에. 그 특허가 하나케미칼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술진이 됐어요. 그 당시로 가장 큰 액션이 43억의 기술진이 됐어요. 2007년 말에. 기술 이전이라면 특허권을 전용 실질권을 준 거죠. 서울대학교가 추론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에 모든 권리는 다 하나케미칼에 넘어간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케미칼에 열심히 일해서 대량 생산에 성공한 거예요. 이건 하나케미칼에서 한 데이터예요. 대량 생산에 성공한 거예요. 킬로그램 스케일로. 그런데 이 특허가 기술진에 가서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이건 보면 이제 저 파일럿 스케일까지는 이게 스케일업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하나케미칼에서 더 이상 나노 분야에 관심을 꺼버린 거예요. 제가 이게 IBS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업적들을 많이 냈잖아요. 산업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이미 기술 이전을 한 2007년에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기술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대기업 직전에 회장님, 뭐라 그럽니까? 중견기업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대기업 직전
네, 중견기업. 얼마 전에 그 회장님 만났어요. 회장님들도 만났고요. CTO들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만났어요.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중견기업, 중소기업, 심지어 벤처 그러니까 벤처 그러니까 설립자 수없이 만났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직접 해야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 아까 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대기업들은 일단 국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요. 평가가. 국내 기술 인색하고, 그리고 국내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나라 대기업의 문화가 전부 다 소위 말해서 턴키 베이스예요. 그게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모든 기술들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시킨 대로 공장 딱 지어 가지고 스위치 온 하면은 그 다음에 프로덕트 나오는 거. 그 기술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뭔가 아니 원천 기술부터 해서 실제로 벤처가 성공하는 것들을 보면요, 이거 모더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모더나 그다음에 파이자에서 제품 판매하고 실제로 뭔가 바이온텍에서 개발한 거예요. 바이온텍에서 수십 년 동안 mRNA 연구부터 시작해서 백신까지 개발하는 거 수십 년이 걸렸거든요. 그거는 뭔가 아니에요. 모내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천 기술이라는 건 뭔가 아니 못 심는 거예요. 못 심고 있잖아요. 던져두면 그게 벼가 됩니까? 안 되죠. 뭔가 아니 기술을 가져가는 거는 모내기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모판에 있는 것들이 모가 그게 원천 기술이에요. 그것들을 모판에 이양을 해가지고 가져가서 잘 키우고 거름도 주고 풀도 뽑고 살충제도 뿌려서 그렇게 해야지 벼로 돼서 10월 달에 수확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거치는 것이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대기업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현택환이가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와, 난리 날 겁니다. IBS 단장하면서 국가 돈을 100억씩, 70억씩 이상 연간 받아가지고 지 속마 채웠구나. 감사받습니다. 지금 현재로 하면 감사받아요, 제가. 그걸 겁내서 IBS에서 못하게 해요.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손실이에요. IBS 같은 경우 제가 단장이니까 못하게 해요. 규정상 그렇게 그렇게 못하게. 왜냐면 기초과학연구니까 웃기네. 기초과학연구 하니까 기초과학만 해야지 왜 또 특히나 또 그런 게요. 제 친구가 굉장히 몇 달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크리스퍼 테크놀로지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예,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검찰 조사받고 결국 무죄로 판명됐거든. 1심에서. 얼마 전에 벗었어요. 근데 거기에 완전히 뒤인 거예요. IBS는 완전히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IBS 훨씬 더 겁먹어가지고 굉장히 수세적으로 거기다가 있잖아요. IBS가 지금 감사를 몇 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H2O 지난해 발표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회사로 가서 스케일업이 돼야 된다. 아직까지 회사한테 조금 기다려야 그랬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넘기면 지금 그 기술을 넘기면 저도 헐값밖에 넘길 수가 없으니까 훨씬 가치를 더 키워서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IBS의 성과인가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그거를 지금 보면은요, IBS가 40%, 서울대가 60% 그 특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되면요, IBS도 좋은 거예요. 국회의원들 물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폴리티컬 인커렉트한 발언을 계속해가지고, 야, 너희들 있잖아. 거기 몇 천억씩 있잖아. 그 IBS라는 데 때려 넣었는데, 야, 도대체 뭐 했니? 네이처 사이언스 발표했습니다. 네이처 사이언스 그거 뭐 돈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럴 때요, 이거 가지고 이걸 스핀오프 해가지고 이 회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만큼의 레버니를 만들었다. 말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요, IBS 단장 나갔을 때 오세영 원장님께, 지금 총장 원장님 그랬어요. 제 은사님이긴 하니까, 제 은사님이니까, 선생님, 저요, 어중간한 거 안 할 거예요.
아주 있잖아요. 정말 세상 깜짝 놀라게 그는 펀더멘털 리서치 하던데요. 안 그러면 돈 되는 거 할 겁니다. 나중에 IBS에서 곤란할 때 그래도 이런 응용 연구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돈 되지 않았냐. 그렇게 익스큐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제가 직접 못하니까 직접 못하게 하니까 간접적으로 저는 해야 돼요. 남들한테 맡겨서는 더 안 돼요. 기업에 맡겨서는 안 된다. 남들한테 맡겨서는 간접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런 거 아세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한테 가면요. A부터 G까지 베이비시팅을 다 해야 돼요. 우리가. 베이비시팅을 다 해야 돼요. 거기는 그만한 그 기술을 가져가서 그것들을 모를 키워서 벼로 만들 만한 능력이 못 돼요. 그럴 바에 어떻게 했어요? 제가 직접 해야 되죠.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하지 말라고 말렸던 주위의 동료 교수한테 굉장히 제가 일일이 다 굉장히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직접은 못해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저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제가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선언했어요. 왜냐하면 IBS하고 그래서 IBS 난리가 난 거예요. IBS 난리가 나가지고 그런데 지금 설득해서 어느 정도 지금 타협점을 좀 마련하고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못하게 했어요. 간접적으로는 어떤 방식이 가능한가요? 제가 직접 못하니까 결국은 제가 제 제자들이나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전혀 다른 포지션 안 가져갈래요. IBS 현택관 교수 연구실에 연구단에서 1년에 IBS에서 100억씩 돈을 쓰고 뭐 해서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해가 금방 되시죠?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거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에요. 모든 학생들이 다 의대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이제 뭐 서울대 공대를 가거나 자연대를 가거나 뭐 이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꽤 된 것 같고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과학자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 같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역시 현실적으로는 보상의 문제가 아닌가. 그게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 기술자는 좀 덜하죠. 덜한데 과학자들의 위상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그것들은 이제 그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니 그런 금전적인 보상이나 그런 것들하고 다 맞물려 가는 거죠.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이 젊은 과학자상을 어느 분한테 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받았잖아요. 어디 사진이 있을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소유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최고과학기술상이 없었기 때문에 과학상이 최고 컸어요. 그래서 과학상 받는 분 3분하고 젊은 과학자상 받는 5 젊은 교수들하고 청와대에 초청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시상식을 하고 청와대에서 테이블로 딱 앉아가 거기서 간단히 간담회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2016년에 그러니까 14년이 지나고 나서 여기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 대통령상인 최고과학기술상을 받았거든요. 누구한테 받았는지 아세요?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셨습니다. 홍윤식. 아니, 아니고요. 지금 부총리한테 홍남기 부총리한테 받았어요. 그때는 홍남기 씨가 뭐 하고 있을 때인가요? 홍남기 부총리님이 그 당시에 뭔가니 과학기술정통부의 차관이었는가? 차관이었을 거예요. 장관이 아니었어요. 차관이었어요. 이게 훨씬 큰 상이거든요. 그러게요. 큰 상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위상이. 저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저는 확신이 있어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 신세진 게 많다.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에 진짜 신세진 것이 많다. 계속 연구할 거예요. 연구해서 사람들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하는 게 저는 목표예요. 첫 번째 목표예요. 그 다음번에 아까 전에 과산화수소 이야기했지만 안 그러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수소 경제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같은데 그런데 정말 획기적으로 그런 백금 같은 거 적게 사용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수소 경제를 앞당길 수 있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정말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값싼 그런 촉매를 개발하는 연구들. 그런 연구도 저는 하려고 그래요. 또 하나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쟤보다 나은 사람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키우겠단 말은 너무 건방진 말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젊은 교수들이나 젊은 과학자들을 선발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쟤보다 더 나은 그런 과학자, 공학자,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